안녕하세요. 저는 그 치안에 대해서 그 정보 보호론과 그다음에 체육 과목의 그 자료 구조를 그리고 자격증인 그 정보 보안기사 그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조현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 2026년 그 시험 대비 전산직 그 합격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이제 그 7급, 9급 공통 과목인 정보 보호론 파트를 설명회를 일단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설명회는 전체적인 그 순서는요, 출시생을 위한 그 정보보호론 그 교재, 학원 부서. 오늘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이제 한번 실패를 하셔갖고 재도전 하시는 그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제 첫 번째는 출시생에서, 정보보호론의 어떤 그 교재, 그 다음에 학원. 그러니까 이제 그 노량진은 좀 학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분석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비전공자에게 정보보호론의 어떤 합격 효자 과목. 자, 우리가 이제 9급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일반하고 이제 정보보호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7급 과목은 물론 이제 정보보호론 플러스 이제 다른 어떤 전공 과목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정보보호론 그 과목이 이제 비전공자에게 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제 합격할지 그런 부분을 일단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법규 파트인데, 이 법규 파트를 어떻게 해서 이제 합격에 유리하게 진행할지, 그런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020년 조현준 치안 패스.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패스를 이용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일단 한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초시생을 위한 정보보호론 교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부를 하시려면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죠. 이제 우리가 대학교에서 이제 학점 따기 위한 그런 공부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최단 기간에 일단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보보호론 파트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이제 수험생의 어떤 태도이겠죠. 그러면 이제 정보보호론 파트는 첫 번째로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점차 시험 범위가 조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은 이 정보보호론, 그 다음에 정보보호직이 있어요. 정보보호직. 그러니까 이 정보보호직은, 이 정보보호론 플러스 이제 정보보호직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보안 파트에 두 개 과목을 일단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40문제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경과분한 사이버 보안 수사 같은 경우는 해당 분야가 조금 특수하게 좀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찌 보면 정보보호론을 앞서가는 그런 문제가 여기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보호론과 이런 정보보직은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전에 정보보안기사가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면서 부각돼서 이제 이 과목을 일단 좀 대체가 된 거죠. 이제 제한학원은 이제 이 부분을 일단 강의를 전부 다 하고 있어요. 대다수 학원은 여기 정보보호론이나 그다음 기타 여기까지만 진행할 수 있는데, 이제 제한학원은 이제 정보보안기사까지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보보안기사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교보문고나 예스24 같은 데에서 이 정보보안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기사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의 랭킹 1위예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큰 흐름을 일단 다 파악하고서 일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모든 시험이 이제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합격생 어떤 수험생의 어떤 검토위원 이 수준이 향상이 된다. 보통 이제 전년도 합격자가 그 다음에 검토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험생이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와갖고 이제 전년도에 자기가 검토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조금 너무 쉽게 나왔고, 이거는 너무 변별력이 없게 내면은 수험생들이 공부하신 분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언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합격하신 분들이 후배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 들어온 걸 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부분을 일단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간다는 얘기죠. 모든 시험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다음에 기존 기출 문제를 일단 변형해서 이제 난이도가 좀 상승하고 있다. 이제 그대로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그대로 나오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변형하죠. 그다음에 이 보안은 특성상 최신 기출 경향의 문제가
우리가 이제 그 기초의 그 경향 플러스에서 새로운 경향의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해요. 이거는 이제 그 컴퓨터 일반보다도 정보 분석에 관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공격 기법이 매일 20개 이상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년 전에 그 책과 그다음에 최근의 책 보게 되면 공격 기법이라든지 어떤 대처 방법, 그다음에 각종 법규 이런 내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전년도 책 가지고도 일단 공부하면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의 어떤 책 가지고 일단 공부하셔서 최단계를 합격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출 변형 문제 좀 많이 연습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를 일단 보완하려면, 그래서 지원하고는 그 최고 수준의 엔제와 그 다음에 10개년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이걸 학원 내부 규제예요. 그거는 뒷부분에 제가 부연해서 일단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교재를 좀 알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교보문고나 예스24에 가보면, 뭐 정보번호 딱 검색하면 책이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근데 수험생들이 봐보면,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좀 뭔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기출문제집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기출문제집이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지금 봐보시면 분석 대상이 국가직 9급에서부터 사이버 보안 수사까지, 이것이 전부 다 보안에 관련된 파트의 그 시험 종류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주로 정보 보름 파트만 참고해서 일단 교재를 만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일단 참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하고는 최소한 이 전체가 일단 참고의 대상이 돼요. 대상이 돼서 이 부분에 일단 정보보론이나 그 다음에 정보보호직 파트에 일단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일단 기출문제집에 다 수록이 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을 이 모의고사식으로 일단 수록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은 10개년 기출문제집에 차례대로 일단 모의고사식으로 일단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되는 부분이 일단 이렇게 좀 다르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문제를 적게 보고서 일단 빨리빨리 일단 풀어봤는데 시험장에 가보면 전혀 새로운 문제 같은 게 좀 등장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과 좀 관련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일단 참고해서 일단 교재를 만들었는지 이것도 일단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중에 이제 최고 수준 N제가 있고, 그 다음에 10개년 연도별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이거는 학원 내부 규제예요. 학원 내부 규제. 나름대로 학원의 어떤 전략, 이런 부분을 조금 위해서는 이제 수험생이 이제 지원학원에 오신 분들을 서비스를 일단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학원 내부 규제를 일단 하고 있다. 그다음 이제 최고 수준 엔제 같은 경우는 기출 응용 이런 문제가 다수 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안 기사 같은데 아까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난이도 있게, 그러니까 좀 응용해야 될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조금 풀게 되면 나중에 실전에 가시면요,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는 쉽게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스포츠로 얘기하게 되면, 스포츠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연습할 때 좀 힘들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실전은 좀 쉽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단 궤도까지 올려놓고, 특히 7급이나 기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꼭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 만약에 이제 조금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 이런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 엔제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0개년 연도별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출간된 기출문제집은 이 부분에 10개년 연도별 기출문제집이 어찌보면 일부분. 왜냐면 여기 문제가 이제 한 4, 5천 문제 정도가 일단 그 이상이 돼요. 매년 문제가 쌓이겠죠? 쌓이는 그런 문제가 제가 이제 10년도 10개년가 지금 현재 이제 시행된 건 11년, 12년 이렇게 돼요. 11년, 12년인데 그 앞부분에 이 부분을 일단 생략하고 최소한 최근 이제 3년이 아니라 10년 정도의 문제집을 일단 2권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일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간 기출문제집은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꼭 나와야 될 그런 부분을 위주로 일단 선정이 됐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해당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하시려면 이걸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지금 초시생을 위해서 이제 정보보론이나 그 다음에 교재 학원을 쭉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전산지 학원 이런 거 등등을 일단 검색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확한 그런 정보를 일단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초시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산다고 할 때, 어떤 하나의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죠? 먼저 물건의 어떤 그 품질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같은 걸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가장 좋은 물건을 고객은 일단 구매를 할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이제 그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무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이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은 상당히 신중하셔야 돼요. 뭐 제가 이제 과거의 사례를 쭉 봐보게 되면 어떤 수험생들은 한 이제 국가직 9급이 이제 보통 제일 첫 시험이니까. 근데 이제 국가직 9급을 딱 했는데 내가 이제 공부의 어떤 방향과 시험이 좀 다르다. 그다음에 학원의 선택도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다음에 교재도 뭔가 이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 그때 저한테 고민 이런 것을 일단 메일 보내실 분들 실제 있어요. 그러면 일단 후회하면은 일단 상황이 늦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실 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지원학원 합격 설명을 하면 학원의 설명을 일단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꼭 필요하고 최대한 기간에 뭔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물건,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나한테 유리한 거 이걸 딱 선정하시면 되겠죠. 그만만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이유 뭐겠어요? 자신 있다는 얘기겠죠. 그거를 참고하셔갖고 타학원도 이제 적극적으로 일단 많이 좀 봐주셔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먼저 분석하게 되면 학원은 행정직 위주의 학원, 행정직이라는 국어용 한국사가 좀 상당히 강한 그런 학원이 좀 주로 대형 학원이 좀 이런 형태를 좀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직 위주 학원, 제한학원이 대표적으로 이렇죠. 뭐 토목이나 그다음에 전산지, 뭐 기타 다른 직렬이 일단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패턴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국어용 한국사가 상당히 주가된 반면에 요즘은 이 7급 그다음에 이제 9급도 계속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죠. 국어용 한국사는 좀 쉽게 나오고 전공이 상당히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자꾸 전공에 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직의 이런 부분을 일단 조금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국어용 한국사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 요거는 이제 최근에 보면 난이도가 그렇게 조금 공통과목이 좀 쉽게 나오는 그런 경향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직 학원이 지금 이렇게 이제 위주 학원이 제한학원이 대표적으로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학원이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할 수 있다는 거는 뭘 얘기하겠어요? 그만만치 이제 경쟁력이 있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보안 전문 학원은 제한에도 외에는 없어요. 이 보안이에요, 보안. 그러니까 이제 정보 보는 파트를 제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보안이라는 파트는 우리가 이제 정보 보안 기사 같은 이런 걸 하는 학원은 어디다? 제한에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제 이 행정직인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패스로 많이 구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도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는 컴퓨터 일반 하시는 선생님이 정보보호는 일단 곁다리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컴퓨터 일반 파트에 이 정보 보안 파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이제 컴퓨터 일반의 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 따로따로 이렇게 다 들어갔을 때 그 중에 보안 파트 하나를 다루듯이 조금 약간 들어가는 거. 그런 경우는 조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언어는 이 과목이 이제 예전에 2014년도에 폐지됐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정보보호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원학원 해당 분야 전문 강사다. 제가 이제 S대 나오는데 서울대는 아니고요. 이 S대 이제 보안학과를 나왔는데 이 S대는 이제 보안의 어떤 최초로 하는 이제 그런 학교인데 거기에서 일단 제가 이걸 전공하고서 이제 지금 해당 분야에 지금 그런 분야에 또 일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봤더는 이제 비전공자의 정보로는 이제 합격 효자 과목이다. 비전공자인가요? 전공자는 물론 이제 독일하죠. 컴퓨터 일반과 정보를 먼저 공부해야 될 이유.
자, 그럼 과목의 특성을 조금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컴퓨터 일반에 이거 좀 흡수가 됐어요. 이제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해갖고 이제 컴퓨터 일반에 조금, 이제 시간 제한에 좀 걸려갖고 문제 못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다? 이제 그 비전공자가 좀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야. 그래서 컴퓨터 일반을 공부하든, 그 다음에 정보보호를 먼저 공부하든 이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어떤 부분이 일단 겹치고, 그 다음에 다른지 그걸 잘 알고 계셔서 조금 접근하시면 좋아요. 비전공자가 이 컴퓨터 일반에 막 막혀가지고, 그 다음 진행 막 못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일단 조금,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 언어론이 좀 약하다 했을 때 그거를 좀 감안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일반은요,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 편차가 이제 상당히 좀 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일단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계산과 코드 분석 문제가 이제 정보보호에 비해서 많습니다. 정보보호는 기껏 해봤자 그 계산 문제가 한두 문제인데, 때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컴퓨터 일반은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계산이 이제 들어간다는 것은 그날의 컨디션, 그 다음에 그날에 이제 빨리 뭔가 캐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아는 문제도 놓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가 컴퓨터 일반이에요. 그에 반해 정보보호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덜하다는 거죠. 컴퓨터 일반에서 이 안정적 점수 확보가 조금 유리한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잘 커리를 따라왔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그 타 학원의 그 수험생에 비해서 상당히 고득점이 어떤 나와서 편차를 벌릴 수 있는 그런 전략 과목일 수도 있어요. 법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세 문제 나오는데 전공자보다 또 오히려 비전공자, 문과 출신, 문맥 이런 그런 부분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단 해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정보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컴퓨터 일반은 먼저 할지, 정보보론 먼저 할지, 이런 부분을 일단, 했을 때는 이 정보보론이 오히려 이제 지금 다음에 한번 이것까지 설명드릴게요. 정보보론 비전공자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공 과목이다. 그러니까 물론 전공자가 컴퓨터 일반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보보론은 꼭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컴퓨터를 전공해서 이게 더 점수가 잘 나온다. 그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먼저 공부하면 이제 국가직 지방직에 구급 기준에 25문제, 27문제 이런 게 좀 맞출 수 있는데 그 중에 컴퓨터 일반 파트에 네트워크와 보안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정보보호론에서 더 디테일하게 좀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통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에 약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넷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네트워크를 지나치게 좀 어렵게 설명해서 네트워크만 보면 좀 알레르기 있다. 이런 분들도 이제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는데 제가는 좀 상당히 좀 쉽게 설명합니다. 비유해서 막 설명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뭔가 이제 같이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정보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일반을 보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공자는 어째 보면 이제 컴퓨터 일반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데 오히려 비전공자는 이쪽이 유리할 수 있으니까 교육에는 뭐야? 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추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컴퓨터 일반이나 정보보호나 이제 이런 부분이 과거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있을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전공자가 좀 상당히 유리했던 건 사실인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나 이제 보안 파트는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일반이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또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전략, 이걸 일단 다 감안해갖고 이제 짜시면 돼요. 2020년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제 우리가 달달노트, 이제 이 달달노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론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해설 강의, 그 다음에 연도별 기출해설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수준은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4번하고 5번,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학원 내부 교재예요. 물론 여기 모의고사도 학원 내부에서 일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번에서부터 7번까지가 내부 교재네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출간하자고 이제 학원에 이제 여러 번 조금 얘기는 했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 모의고사를.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지안하고는 전부 다 모의고사를 그래서 이제 출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4번부터 7번까지는 학원 내부 교재를 일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달로토는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2026년 커리큘럼이야. 커리큘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부분을 일단 쭉 나열을 한 건데요. 자, 여기서 큰 틀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과 그다음에 원리론 이 강의가 있는데, 이제 달달로토를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기본,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핵심적 내용.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뭔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제가 이제 이런 이론서 위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좌 수가 좀 많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나는 이제 올인원 강의를 통해서 쭉 끝까지 뭔가 이제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두 개가 이제 앞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두 개를 가급적 같이 보다도 두 개는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론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달달로토 다음에 이론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빨리 내용을 딱 접근한 다음에 뒤에 있는 이런 이론서 강의를 일단 조금 선별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또 이론서 강의를 요 내용을 디테일하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달달로토 강의를 썸머리 요약하는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먼저 하든 이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달달로토 강의를 통해서 먼저 100%는 못 알아듣더라도 이게 이제 정보 보완이구나 이런 부분을 딱 하면서 이 기출문제 있거든요. 기출문제 이제 이것도 파트를 제가 항상 난이도별로 이제 수준별로 좀 나눠요. 이제 이 두 개의 파트를 스텝을 두 개 나누는데 쉬운 파트를 달달로토 강의를 들으면서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이 올인원 강의나 이론서를 보시면서 그 다음 스텝 2에 있는 좀 약간 어려운 문제 그걸 정리하시면 고득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 적절히 하시면 괜찮습니다. 기출문제집과 그 다음에 달달로토 아니 올인원 이 강의를 일단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고 수준은 이제 그 다음에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보보안 기사 필기를 일단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보호직이나 그 다음에 사이버 경찰관보, 여기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정보보안 기사 필기. 강의를 듣든 않더라도 최소한 그 해에 이제 이 필기편에 이제 시기는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필기편에 나오는 그런 문제는 꼭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이버나 경찰 간부, 이 경찰 계통의 같은 경우는 이 정보보안기사, 이제 저희 학원의 정보보안기사가 거의 이게 참고 문헌이에요. 실제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저한테 슬쩍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를 참고 보내는데 아이기사 책을 가져와서 보고 계셔. 그만치 뭔가 이제 어떤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쭉 진행하는 거야.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일단 커리큘럼 좀 있으니까 이제 추천 과정 제가 이제 시험별로 쭉 나열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보보는 복귀의 폭이다. 합격의 폭이다. 자, 제가 이제 각 온라인 사이트에 제일 답답한 내용 중에 하나가, 복귀는 이제 죄다 안겨놓은 거다. 그냥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운명에 맡겨.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나온 문제만 조금 그냥 정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좀 들었는데, 아닙니다. 정보보론에서 이제 복귀 파트는 점수 받기가 제일 쉬운 파트이기도 해요. 이 세 문제를 만약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 놓치면은 어떻게 돼요? 맥스가 이제 한 85점. 그 밑으로 운 좋으면 한 90점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맡기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복귀는 뭐다? 암기가 아니라 무조건 이해하는 거야. 객관식 시험 보잖아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은 바로 이제 바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공자보다 오히려 비전공자. 특히 문과 출신들. 문과 출신이나 100% 이제 어떤 문장의 어떤 해석력 이런 건 좀 강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한마디로 빼면 국어 실력. 국어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 이 그 정보 보호는 좀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제 문과, 이과 상관없죠, 요즘은. 아무튼 이런 어떤 이 공대생도 국어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그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정보 보호입니다. 그게 법규와 관련된 거예요. 제대로 된 이론 교재 선별법. 자, 아까 제가 A사, 이제 B사, 이제 그 교재를 이론서로 그 보면 쭉 한번 넘겨보실 때 법제처에 가면은 로.지우.kr에 가보시면은 그가 뭐 이런 개인적 보호법 그냥 다운받아갖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분도 있어. 그냥 카피 한 거죠. 컨트롤 이제 C에서 컨트롤 V 바로 한 거야. 이러면은 수험생들이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굳이 교재 살 필요 없는 거죠. 나도 이제 다운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데 이제 선별해서 볼 수 있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 이해하려면은 법규 해설 교재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설 교재 여기서 이제 많은 분을 참고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지안 교재는 그걸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걸 일단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대로 된 강의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일단 암기 하나씩 이런 강의. 암기 하나의 법이 이제 서역 해설서까지 이제 한 1000문제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겁니다. 문맥을 파악해서 이해하는 거,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단 지안하고 좀 강점이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법규를 놓치지 마셔라. 2026년 지안의 패스를 보게 되면 이제 예전엔 제가 한 4개로 나눴었는데 이렇게 단순해서 이제 3개를 좀 나눴습니다. 시험에 따라서 7급 구분 없이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패스 2는 이제 정보보호직이나 경관부 이런 쪽에 준비하시는 분들 같아요는 여기 이제 정보보안기사 피입기 강의가 플러스 알파에서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패스 3에 보면 사이버직에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이제 플러스에서 네트워크 보안 쪽에 이 교재가 이것도 학원 내부 교재인데 이 부분이 일단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을 딱 고르셔서 마음껏 이렇게 이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설명을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어떤 답변이 됐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제가 이메일 주소 이렇게 남겨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안하고 해서 이제 수강을 하든 안 하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봐보시면은 이제 가입을 하시면 질문 답변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질문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은 지금 보면 예전에 이제 보면 손 닦고 있죠. 손 닦고 있고 그런데 지금 날도 상당히 더운데 이 물이 나오려면 여기 이제 바가지 하나로 물 정도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막 눌러야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하냐면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어떤 합격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부족한 것은 이제 궁금한 거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개인마다 좀 뭔가 이제 관점이 좀 다르겠죠? 그런 걸 일단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사항은 끝나고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